머튼의 아노미 이론인데요. 이거는 2018년 기출이에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스포츠에서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원인과 과정을 잘 설명해주는 이론이에요. 구조 기능론적 관점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규범적 합의를 기준으로 일탈을 규정했는데요. 일탈의 주요 초점을 사회적 규정이 아닌 규범 위반으로 보는 이론입니다. 아놈이라는 단어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놈이라는 건 무규범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회적 규범이 결핍된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이는 다양한 규범으로 인한 모순이나 갈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도 일탈이 발생하는 원인을 얘기했을 때 스포츠맨십이나 페어플레이 같은 윤리정신을 추구하는 부분과 승리를 추구하는 부분에서의 모순적 가치를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윤리와 승리, 이러한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인해서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즉,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에 의해서 발생하는 갈등을 개인이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행동을 사람들이 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조주의고요. 동조주의는 목표도 따르고 수단도 따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플러스라고 표시해 뒀는데요. 동조주의 설명 보시면 스포츠에서 규칙을 준수하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 즉, 집단 안에서의 기대에 따르면서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파울 정도를 하는 그런 게 동조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고, 혁신주의 같은 경우는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표현했죠. 목표는 따르되 수단을 따르지 않는 부분으로서 설명 보시면 스포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즉, 규칙을 위반하는 부분입니다. 약물 복용이나 승부 조작 등의 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이건 혁신주의인 거고요. 의례주의 같은 경우는 목표는 따르지 않고 수단만을 따른다라고 해서 승패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규칙을 지키며 참가하는 데 가치를 두는 게 의례주의예요. 그래서 의례주의는 이기려는 욕심이 없이 참가 자체에만 의미를 두고 승리라는 목표 행동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탈이 이제 의례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피주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돼 있죠. 목표도 따르지 않고 수단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은둔형으로서 스포츠 참가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걸 얘기합니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기대 역할을 포기하는 게 도피주의이고요. 마지막으로 반란 반역주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스포츠를 거부하고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해서 목표랑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적극적인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것이 반란 반역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을 개인이 해소하는 방법으로 5가지가 있다. 동조주의, 혁신주의, 의례주의, 도피주의, 책에 보면 반란, 반역주의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차별교제 이론입니다. 일탈자가 선천적으로 일탈 행위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탈자들로부터 행동을 배우는 학습화 과정을 통해 일탈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선천적이라는 표현에 밑줄 치고 X 표시해 주시고요. 다른 일탈자로부터 행동을 배우는 학습화 과정. 학습화 과정에 밑줄을 치시고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일탈은 일탈 문화 안에서 일탈자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론 이름 그대로 차별교제 이론. 차별적으로 교제하면서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일탈자들을 곁에 두면 일탈자들을 통해서 보고 배운다, 학습화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비행청소년과 어울리면 비행청소년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것도 차별교제 이론을 바탕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낙인 이론입니다. 일탈의 개념을 사회적 규정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일탈 행동의 사회적 상대성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상대성에 밑줄을 쳐주세요. 낙인 이론에서의 일탈의 정의를 보면 그 행위 자체가 갖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발생하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규정된다.
누가 일탈을 규정짓느냐의 문제에 주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 집단이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적용시켜 낙인을 찍음으로써 일탈 행위를 만들어낸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러한 일탈을 규정짓는 기준은 그 사회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설정을 하고요.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일탈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낙인되어서 일탈자가 된 거다. 사회 집단이 어떻게 일탈을 규정짓느냐가 주목될 부분이고 그 일탈을 규정한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일탈자로 낙인이 되기도 하고 낙인이 되지 않기도 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누가 일탈을 규정짓느냐의 문제에 주목하고 일탈 행동의 사회적 상대성을 강조한 이론이 낙인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중화 이론입니다. 일탈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고요.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규범을 어기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규범을 동조하는, 규범을 따르는 욕구와 규범을 파괴하고자 하는 욕구 사이에서 표류하는 존재다. 모든 사람은 규범을 어기고 싶다라고 보는 것이 중화 이론의 전제입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일탈에 대한 압박을 중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봅니다. 압박을 중화, 여기에 밑줄을 쳐주세요. 일탈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기술을 학습하여 양심의 압박을 중화시켜 일탈을 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중화를 시키는 방법으로서 중화 기법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중화 기법을 통해서 일탈 행위에 대해서 당위성이나 정당성, 필연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일탈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정당화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화 기법, 중화 과정을 통해서 일탈을 합리화하고 일탈을 직접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첫 번째, 책임의 부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내가 하려고 한 건 아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책임의 부인이고요. 두 번째, 가해의 부인입니다. 행위의 잘못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부인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거를 일부러 훔친 게 아니다. 주머니에 잠깐 넣어놨는데 깜빡했다. 혹은 내가 잠깐만 쓰고 갖다 놓으려고 했지 훔친 게 아니다. 이러한 식으로 가해를 부인하는 게 있고요. 피해자의 부인은 피해자가 당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된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다. 피해자가 당한 건 피해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그렇게 부인하는 입장인 거고요. 비난자의 비난은 범죄 통제자에 대한 비난입니다. 범죄 통제기구를 반도덕적인 부패기구로 몰아가는 건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공권력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비난자를 비난하는 부분이 있고요. 높은 충성심에 의한 호소가 있습니다. 규범 거부가 아닌 긴급하고 고귀한 규범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라고 합리화하는 거고요. 초기의 일탈자들이 흔히 보이는 기법입니다. 우리 딸이 이 장난감을 너무 갖고 싶어 해서 어쩔 수 없이 훔쳤다. 우리 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행동을 했다. 내 친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 이런다고 하면 높은 충성심에 의한 호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일탈의 주요 이론은 총 4가지가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별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 중화 이론은 이론의 이름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매칭이 되실 거예요. 각각의 설명을 잘 매칭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탈의 유형입니다. 자, 처음으로 나오는 건 폭력행위고요. 약물 복용, 부정행위, 그리고 범죄행위, 과도한 참가로서의 운동 중독, 관중 폭력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폭력행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폭력행위는 고의적 또는 수단적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공격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원인을 보자면 개인적인 특성으로 그냥 그 사람이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폭력행위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스포츠팀의 구조적 특성으로서 뭐 관례라던가 아니면 코치가 시켜서 했다던가 그러한 이유도 있을 수 있고 강한 승리 욕망, 승리 지상주의 때문에 했을 수도 있고요. 스포츠의 상업화도 원인으로 적혀 있죠. 대중의 관심이나 흥미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부분도 이제 원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다른 원인을 더 얘기하자면 폭력 행위를 남자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발생 원인을 남성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다라고도 하고요. 혹은 이제 폭력 행위를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열정으로 포장이 되다 보니까 폭력 행위를 하기도 한다라고 원인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형을 보면 4가지가 있는데요. 충돌이나 태클, 방해, 부딪힘 등의 격렬한 신체 접촉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경계폭력, 세 번째는 유사범죄폭력, 네 번째는 범죄폭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격렬한 신체 접촉이라고 하는 거는 경기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다 보니까 코치가 승리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태클을 걸거나 하는 부분으로서 격렬한 신체 접촉이 있기도 하고요. 경계폭력은 첫 번째 격렬한 신체 접촉보다 폭력의 정도가 강하고 이제 전략적 폭력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빈볼성 투구나 심한 태클 같은 경우도 이제 예시가 될 수 있고요. 유사 범죄 폭력 같은 경우는 규범을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또 다른 유사 범죄 폭력도 있고 더 심한 범죄 폭력이라고 해서 스포츠 및 사회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줄 치셔야 될 부분 개인적 차원의 적대적 공격에 밑줄 쳐주시고 구조적 차원의 도구적 공격에 밑줄을 쳐주세요. 첫 번째, 개인적 차원의 적대적 공격 행위는 적대적 폭력이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 구조적 차원의 도구적 공격 행위는 도구적 폭력이라고도 합니다. 개인적 차원의라는 표현이 붙어 있으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그거 없이 그냥 적대적 공격, 도구적 공격 혹은 적대적 폭력, 도구적 폭력이라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거 먼저 보시면 밑줄 치세요. 상대의 고통을 목적으로 한다. 그 부분에 밑줄을 쳐주세요.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좌절로 인한 분노를 느꼈을 때 분노에도 밑줄을 쳐주세요. 그냥 내가 화나서 개인적으로 하는 폭력 행위가 적대적 공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행위 당사자의 공격성이 충동적으로 나타나 폭력 행위로 표출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보복적 폭력의 성격이 짙다. 결국 내가 화나서 분노를 느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보복적 성격이 짙다 라고 해서 예시를 보시면 야구에서 투수가 자신을 화나게 만든 타자에게 안쪽 또는 높은 공을 던졌다. 이 던진 원인이 나를 화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 차원의 적대적 공격 행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구적 공격 같은 경우는 밑줄 치세요. 승리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 거기에 밑줄을 쳐주세요. 팀의 승리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하는 도구적 공격성이다. 팀 단합이나 자존심을 위해 또는 경기의 주도권이나 승리를 위해서 하는 행위고 그 밑에 보시면 개인적 적대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밑줄을 쳐주세요. 개인적 적대감으로 하면은 적대적 공격이었던 거고요. 이거는 승리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하는 거는 도구적 공격이다. 예시를 보시면 승리나 금전, 위강 등 다른 외적 보상이나 목표를 획득하기 위한 행위. 야구에서 투수가 바깥쪽으로 공을 던지기 전 몸쪽 공을 던지는 행위. 주자가 더블 플레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리를 높여 슬라이딩하는 것. 유격수에게 과감한 슬라이딩을 감행해서 더블 플레이를 방해하거나 농구에서 팔꿈치를 크게 휘두르거나 농구의 센터가 경기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리바운드한 뒤에 팔꿈치를 거칠게 흔드는 행위 등은 구조적 차원의 도구적 공격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